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 상태가 상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좋지 않은데 최대한 떠박떠박 이렇게 전달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가 날 때, 그 다음 발표 전후를 해서 저도 이제 수험생 심정은 100%는 아니지만은 절반 정도는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그 다음 상담하는 과정, 이런 데서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잘된 학생들을 보면은 반대로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객관적으로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진입하는, 그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경험했던, 사법시험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패가 거듭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시험이 된 학생이 아니고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또는 한 번은 실패, 두 번의 실패, 이제 또는 실패가 조금 더 거듭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지금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이 공간에 모여 있고 베리타스 사건에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신뢰성 차원에서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은 저희들이 합격률이다, 합격생 숫자다,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합격한 그 자랑보다는 우리 학원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실패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고 공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불합격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추천을 대부분 받을 겁니다.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정보가 아닌 순수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은 그 베리타스 이런 합격 현황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먼저 우리 학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이 실패가 되면은 그 분석에 대해서 막연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하면 또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분석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행동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은, 인풋이 유사하면은 아웃풋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돼 있는데, 또 부수 자원은 또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새로이 진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뒷칸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학원은 커리 부분은 이제 내드린 거 팜플렛에 자세히 있으니까요. 그건 또 상담할 때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수강생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기준을 830점 이상으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 K토반은 이제 800점 이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 중간에 학생들이 있어요. 800점에서 830점 학생들은 제가 면담을 해서 이 학생이 6.0반으로 가도 되는가, K트반으로 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가려냅니다. 가려내는데, 가림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성적이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K트반으로 제가 보내고, 그렇지 않고 자생력이, 점수는 동일하지만 자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6.0반에 넣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6.0반에는, 원칙적으로 83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800점, 한 초반 815점, 820점 이런 학생들이 일부 한 10% 정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 4, 5시 수험생들이 주축입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이 더 이상 안 되는 학생들이 옵니다. 왜 이제 이런 30부터 많이 오는가 하면은 초시의 실패 경험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교정해서 하면 되리 이렇게 했는데 합격권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승폭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베리타스가 하니까 붙더라 이렇게 해서 베리타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시생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사시생이 그 다음 많고, 오시생이 재작년에 한 12명, 올해는 10명 이렇게 했으니까 오시생이 그 숫자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 와서 하는 말이 작년에는 타이틀로 뽑았었는데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사시면 오시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오시면은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합격률만 말씀드리면은 10명 중에 8명이 됐어요. 그 학생들이 진작 왔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옷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개인적 희생, 그 다음에 주변의 희생,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 중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학원으로 이제 많이 옵니다. 학원으로 오면은 해결은 돼요, 해결은. 원래 객관식에 70개 대학생들은 평균 한 30개, 40개 오릅니다. 40개 오르면 몇 점입니까? 평균 총점 100점이 오르는 거예요. 100점이 오르니까 예컨대 814장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한 40개 올라버린다 하면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900점이 넘어버려요. 이 70개 대에서는 뭐 오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학원만 따라가도 무조건 100개 때까지는 근접을 해요. 우리가 이제 평균 한 108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좀 낙오되더라도 한 100개 근처에 걸쳐 있으면은 30개 정도 오르니까 30개면 여러분 총점으로 75점이에요. 75점. 그런 부분이고 80개 때, 90개 때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점수가 이렇게 830점을 끊다 보니까 100개 때는 거의 없습니다. 100개 때 되면 시험이 됐겠죠. 그 대부분 이 점수대가 가장 많아요. 80개, 90개. 이 학생들이 평균 이렇게 잡더라도 한 25개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25개 오르면은 결정적입니다. 50점 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객관식 50개 올랐다면은 지금 안 와도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객관식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사례형이다, 기록형이다, 이건 표청으로 환산해버리면은 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점수차를 못 내니까 객관식의 위력은 대단해요. 객관식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럼 주관식은 멈춰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객관식이 왜 오르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객관식을 특별히 올리는 노하우는 있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시키고, 많이 경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반 올라요, 이렇게 같이 오르는데, 이게 사례 기록이 800점 초반 학생들이 800점 초반을 올리기가 되게 쉽고, 700점대 중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아무 도움 받지 않고 본인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부족한 상태로 하더라도 800점 중반까지 올라가는 점수대예요. 그러니까 700점에서 800점 올라간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까지 못 가니까. 근데 지금 800점 초반이면은 160점에서 한 200점 이렇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800점 초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은 30개 오르면은 75점이 올라요. 20개 오르면 50점 오르는 겁니다. 그럼 사례나 기록이 멈춰 있지 않아요. 같이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그럼 각 파트에서 50점, 뭐 50점 이렇게 오르더라도 근데 사례에서 50점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올라요. 그 다음 기록에서도 더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향상되는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00점 중반 이렇게 하면은 향상폭이 줄어듭니다. 이 상방 경직 구간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되고 800점 중후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은 거의 없죠, 학원에는. 거의 뭐 합격권이니까 800점 중반은 이제 있지만은 후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0점 많이 올린 학생은 그건 이제 통계 넣지는 않지만은 840점에서 1058점까지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이 원래 분석해 보니까 6명 있으니까 그건 주류는 아닙니다. 일반화 시키지 않고 저희들도.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올린 것은 객관식이 840점인데 객관식이 되게 약한 학생들이었어요. 뭐 70개, 뭐 74개, 82개, 86개 이런 학생들이니까 객관식에서 많이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보다는 이제 많이 오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학원의 평균을 낸다 하면은 요 정도 오르는 겁니다. 요 정도 오르니까 1000점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합격생 중에 한 20% 정도 나와요. 제일 높은 학생이 1100 몇 점이고 그 학생이 30학생입니다. 그 능력치는 비슷해요, 여러분들. 능력치는 비슷한데 어떤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불살랐는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 840점, 뭐 850점, 또 때로는 뭐 810점, 뭐 이런 학생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문들이 있어요. 근데 되지 않겠어요. 왜 되지 않는가 하면은, 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효율성이 달라요, 효율성이. 내일 아침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하고, 그냥 만연히, 그냥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 달에 한번 보고, 8월에 한번 보고, 10월에 한번 보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 부분은 하루를 보내는 그 강도, 이런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시 며칠 동안 보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었습니까? 그걸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8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외려 질문을 내가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이란 부분은 이제 어려울 수도 없고 쉬울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준 대비 시험은 난이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학생들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고 매일매일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아웃풋은 보지 않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웃풋만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본인 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해요. 그전에는 상담한 학생이 800점 초반인데 될 줄 알고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한 학생은 1040몇 점인데 안 될 줄 알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분석한다면은 노력을 투여를 하되 바른 방향으로 투여하면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 여건은. 불합격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법학에 대한 적성이 저는 부족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법학이 적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리트 시험은 적성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지식을 쌓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리트 시험하고 우리 변시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영양평가이고 이건 지식평가예요, 지식. 지식평가니까 많이 보면 지식이 쌓이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적성이 필요 없어요. 많이 보는 것이에요, 많이.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적성 부족이다 이런 것보다는 열의 부족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고 학교 시스템, 뭐 학교 간에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교수들의 사실 문제 지금 많이 뭐 개선이 됐고 예전에도 괜찮은 분들이죠. 이것도 이제 주 원인은 아니겠습니다. 원인 중에 뭐 일본에 있겠죠, 일본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은 일본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합격하는데 필요한 땀방울이 1000리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런 부분들이 3번이나 4번은 뭐 몇 리터, 뭐 1리터, 1리터,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작은 기준. 5번이에요. 공부량 부족. 거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거의 유일한 원인.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공부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물론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실적으로 확보했는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험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불합격하는 유형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을 겁니다. 속해 있고 혹여라도 학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다만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은 학원에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서두르세요. 아마 지금 이제 접수되는 추세로 보면은 월, 화, 늦으면 수요일 이렇게 되면 마감이 되니까 그 이후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판단하시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인데 사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했다 이런 경우 공부가 안 돼요. 집은 쉬는 공간이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면은 공부를 가족들이 보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잘 되다가 그 다음 안 되고 그 다음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론으로 보면은 혼자서 고립해서 공부하겠다. 이게 정말로 나빠. 이게 최고로 나쁜 겁니다. 이게 최고로 나쁘고 절대로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시면은 공부란 법은 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하루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에 즐거움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1회 변호사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700점 초반이니까 여러분 다 합격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900점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되게 선발된 학생 중에 절반이 되는 시험이니까 엄청 어려운 시험입니다. 뭐 의미 없는 경쟁률이다.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선발된 자원 안에서 절반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걸 혼자 고립돼서 합격하기 위한 강도를 계속 유지한다? 대단히 힘든 일이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2번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3번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불합격 학생끼리 주고받는 말이다. 큰 의미 없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모이면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머리 훈련이 필요한데 손 훈련을 해요. 모여가지고 기록형 한번 써보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머리 훈련은 아니고 손 훈련이에요. 혼자 해도 되는 훈련을 여럿이 모여서 하고 예컨대 민사기록 한 3시간 쓴다. 필요만 쌓이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논점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 상태로 공부 안 했을 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은 이미 시험이 한 번 안 된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다른 요소들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운이 뻗친다든가 그날 컨디션이 엄청 좋다든가 아니면 채점하는 사람이 그날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야 시험이 되니까 역시도 결과 측면에 2번이나 3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3번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느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침묵 위주로 흐를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원 강의만 출장 듣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없이 듣는 겁니다. 듣는데 학원 선생님들이야 아는 게 많으니까 다 전달하겠죠.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들을 만한 귀가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 버리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필요한 지식인지 이 부분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5번입니다. 저게 5번이 제일 질적으로 중요하죠. 실전 훈련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실전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은 실전 훈련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그래서 이 2번이나 3번을 이렇게 또는 4번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저는 뭐 이렇게 강의 올라온 것을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10% 정도입니다. 모의고사는 왜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시간 부족이 생기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그걸 지적받아서 그 다음 공부 구간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서 하면은 그 다음 답안을 쓸 때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졌는데도 완벽성이 떨어지니까 또 지적을 받으면은 그 다음 또 개선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공부한 걸 내가 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없는 상태로 피드백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더디게 느는 겁니다. 더디게 느니까 역시도 오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생 엄청 하고 성과는 없고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에 해당됐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건 바꿔야 됩니다. 꼭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열심히 했는데 사령, 답안 작성 안 하는 겁니다. 상담했던 학생들의 한 70%가 시험장에 처음 써봤다. 뭐 이런 학생 아니면 학교 모의고사 때 쓰고 그 중간에는 쓴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면 본시험 가서 교정을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사례 문제를 또 암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출문제 암기에 들어가겠다. 도움이 됩니까?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기출됐을 뿐이고 시험장에 가니까 낯선 문제예요. 낯선 문제라면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머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익히는 훈련만 한 겁니다. 익혔는데 본인 익힌 내용하고 다른 게 출제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멘붕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례는
기록형은 기록만 못해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사례가 약하면 기록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례는 판사가 쓰는 글이고 기록은 뭡니까? 변호사가 작성하는 글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건데 거기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사례가 약하니까 기록에 대한 부분도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이렇게 하고 사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록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록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기초가 약한 그런 유형이죠. 객관식입니다. 기본서 없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기본서가 없어요. 이상하게 찌라시 표현을 좀 그렇게 해요. 찌라시 같은 거 물고 다니는 느낌이 제가 볼 때. 까치처럼 이렇게 모아다 놔요. 모아다 놓고 그걸 시험 직전에 막 칠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그것은 이 객관식도 이해를 하고 전제로 봐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아니면 기출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뒤로 좀 미루고 기출 문제만 가지고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받는가 안 받는가만 따지게 돼요. 본 문제인가 안 본 문제인가. 안 본 문제면 탈락, 본 문제면 득달같이 맞히고. 근데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본 문제가 얼마나 나옵니까? 합격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합격할 정도로. 물론 유사한 논점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논점들을 다 익혀도 합격할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 기출 문제를 반복하게 되면은 예컨대 한 사시한 학생이 원래 기출만 반복해서 들어갈란다 이렇게 하면은 1년 공부했는데 그 양이 모의고사 3회, 본인이 실패한 시험 1회 이렇게 해서 4번의 시험 정도 이것만 지식을 더 쌓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식 쌓는 정도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조금 나은 형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OX 문제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지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한 텍스트 중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본서, 기출문제, OX 문제 이렇게 하는데 비유를 해드릴게요. 상황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한 번 오픈 본 기회가 있습니다. 오픈 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요. 그럼 어떤 책을 펼칩니까? 100이면 100 다 기본서를 펼칠 거예요. OX 문제를 펼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왜 안 펼치죠? 뭔가 불안해요. 빠져나간 게 있을 것 같고. 기출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기본서를 펼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 기본서를 머리에 넣지 않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할지라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고 선생님들이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 배운 범주에서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잘 써서 응용을 했는가 또는 사고를 확장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만들어서 양을 자꾸 이렇게 줄이는 훈련 내지는 내가 본 거하고 내가 푸는 문제하고 격차가 얼마나 생기는가. 격차가 생기면 기본서 표시하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독자적 의미가 있으면 문제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기본서를 이렇게 전날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득점 지름길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100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은 전부 다 기본서가 있을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실력이 안 느는 학생들이 기본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암기장이나 이렇게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양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암기장을 보면은 예컨대 작년에 암기장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암기장 지금 한 권 보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며칠 안 걸릴 거예요. 한 3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걸 1년 반복하더라도 한 과목에 3일 걸리면 그 과목을 3일밖에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조금 더 확장해야 돼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좀 뼈때리는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신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시험 안 됐으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낮출 필요는 없지만은 현재 점수가 여러분 상한선입니다. 현재. 그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예컨대 분석을 원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세상 이치가 인풋을 동그랗게 넣으면은 동그랗게 나오는 것이고 삼각형을 넣으면은 삼각형이 나오지
삼각형을 넣었는데 동그라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은 점수가 현재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점수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게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주변에 합격한 동료와 동일시하지 말 것 이런 부분인데, 저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공부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공부 그 텍스트에 대한 선택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암기창 의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본서 보시라. 그 다음 기출문제만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반론을 바로 제기해요, 학생들이. 내 친구는 암기창하고 기출문제만 봐서 시험이 됐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학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요. 개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동일하게 100이라는 텍스트를 공부를 했는데 표현을 150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100에 그치는 친구가 있고 80에 그치는 친구가 있어요. 시험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100에 대한 표현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합격한 동료들은 표현력이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학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내하고 똑같은 책을 봅니다. 똑같은 책을 보는데 번번이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건 자체 학장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 적성이 아주 뛰어나면은 그거는 뭐 다른 레벨이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비슷한 레벨에 보면은 그런 미미한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건 맞지 않는 등식이에요. 그러면은 확장력 차이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내가 100을 넣었는데 표현력이 80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120을 넣어야 돼요.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면 150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받고 싶으면 200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데 근데 암기창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한다. 얻을 수 있는 지식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만 반복한다. 얻을 수 있는 노력의 한계점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단련을 시켜서 더 많은 걸 집어넣어야 확장력이 합격한 동료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얘기한 대로 변치는 곳입니다. 이게 다른 차원의 시험이에요. 예전과 다른 겁니다.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어려워지고 후년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문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학생들하고 올해 학생이 좀 다르구나. 내년은 또 다른 느낌이 있겠죠. 그 후년, 그 전에 학생들은 또 다른 느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과의 우수 자원이 로스쿨로 가든지 아니면 5급 공채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스쿨 쪽으로 더 많이 진입을 해요. 그 학생들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입한 여러분 세대 이미 지났죠. 지났으니까 이제는 인식을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4번입니다. 3번의 연장이죠. 자신은 좀 파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안 됐는데 아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학생이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2명. 그때는 제가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이제 음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른 입장 아니고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하면 되는데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은 그때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면은 그렇게 음성을 높이거나 조언을 이렇게 강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이쪽 길로 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고집한다, 실패한 길을 고집한다 이렇게 하면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거 시험을 중심으로 생활을 재조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어제는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집이 일산 지나서 고향입니다. 거기서 신림동을 통학하겠다고 그래요. 오는데 얼마 걸렸냐 이렇게 하면 1시간 40분. 그걸로 시험이 될까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집이 편하대요. 물론 편하지. 물론 편하죠.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뭐 더 짧게 잡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컨대 1시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시간으로. 1시간으로 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그 1시간이 보이지만은 전문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시간 걸려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 1시간에 걸려 집에 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생이 하루에 길바닥에 4시간을 부려요. 4시간 부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집어넣는 양이 너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혹여라도 시험이 되더라도 본인 능력을 100% 발휘해서 시험을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본인 능력이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시험 결과를 얻으니까 본인 능력에 비해서 결과치가 그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통학거리가 1시간 남짓이다 이렇게 하면 신림동으로 와서 공부를 하세요. 와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변호사 시험 성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성적을 본인 능력에 맞게 받아야 돼요. 맞게. 이게 통학에 다 뿌린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본인을 좀 다져가지고 신림동 와서 내가 깔끔하게 공부를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는 지역이 뭐 과천, 목동, 뭐 강남 이 지역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는 게 맞습니다. 와서 치열하게 해야 돼요. 1시간이 걸리면은 그 학생 오는 시간에 우리 신림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에 시동을 걸었어요. 또 1시간 걸려 집에 가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더 취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하루의 효율성이 2-3시간씩 발생하는 겁니다. 더구나 허겁지겁 와서 아침 9시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동안에 체력 소모, 그 다음 시험 볼 때 체력 소모, 오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밥 먹고 식사하면은 정신 차리면은 오후 3시 이렇게 될 겁니다. 오후 3시부터 공부를 하면은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락한 생활이다, 편한 생활이다 이러면 허물어버리고 그냥 8개월 동안 내가 감옥살이 왔다. 그냥 징역 8개월 선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고통 속에 좀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쁨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성적이 찾아야 됩니다. 성적을 매일 치열하게 시험 보고 그 안에 상위 30% 계속 명단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지 생활에 착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시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애로가 많이 있겠죠. 동료들 함께 해야 됩니다. 학원에 오면 많이 있어요. 학원에 오면은 뛰어난 동료들이 뭐 6.0만원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원이죠, 전원입니다. 그 다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 도움. 학생들의 본인이 이제 그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잘 본인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해결책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수준이니까 해결책이 그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매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오시하는 학생인데 작년에 4시로 떨어지고 오시에 다시 학원에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요.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 시험도 안 보고 그럴 때는 저들은 이제 캐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는 학생인데 헤매고 있어요. 그 작년에 이제 오시로 붙은 학생을 며칠을 좀 시켜줬어요.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 학생 실력이 니보다 얼마나 낮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2, 3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그 뒤로부터 눈빛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올해 시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이제 그런 큰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니까 여러분 단점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줄 겁니다. 그런 도움. 그 다음에 스터디에 우리 이제 올해 시험 붙은 작년에 시험 붙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 다음 구체적, 그 다음 쓰는 스킬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말씀드렸고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우리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 얘기고 8번 6.0은 이제 803점 이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 K2반은 이제 그 이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점 이하입니다. 중간에 800점에 803점 사이는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잡을 수는 있고 700점 되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K2반 가세요. 무조건. 그렇게 가시고 학생들이 이제 6.0반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K2반에서도 5명을 제가 이동을 시켜봤어요. 꼭 아니면은 6.0반 안 가면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호소해가지고 5명을 보냈는데 5명 다 불합격입니다. 남아있는 학생들이 됐어요. 남아있는 학생들은 절반, 보낸 학생들은 전체 불합격. 좋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K2반에서도 원래 최고 점수가 0.9 뭐 이렇게 받아요. 0.9. 편하게 이제 1000점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점수인데 그 학생이 졸업시험을 실패한 학생입니다. 학원에 와서 졸업시험 통과하고 점수로 1000점을 넘기고 자기에게 맞게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K2반 학생들은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기 때는 6.0 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시험을 일주일에 3번 봅니다. 그 다음 6.0 반은 6번을 다 채우죠. 기록형까지 보면은. 근데 그 시험을, 시험 횟수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험을 많이 보는 게 독입니다, 그게.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점이 부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K2반 학생들을 넣어보니까 그냥 거의 통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통으로. 아예 논점을 놓치거나 답안을 절반 쓰거나 채점하고 평가받는 의미가 없는 정도 답안을 내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준비하고 시험 보고 계산하고 또 이틀 준비하고 시험 보고 계산하고 그 다음 대면 첨삭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면으로 첨삭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계산을 도모하면은 계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1기 때 그렇게 하시면 2기부터는 동일해집니다. 동일해지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마시고 저하고 상담하실 때 제가 정해드리면은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쪽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물론 합격률은 차이가 있는데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쪽은 합격률이 높고 이쪽은 낮다 이런 부분은 출발점이 다른 차이지 과정은 정밀성이다, 칠합니다 이런 부분은 K2반에 훨씬 더 정밀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조금 부탁드릴 거는 750점인데 꼭 6.0 반 가고 싶어 이렇게 부탁은 하지 마세요. 어제도 그걸 거절하느라 학생을 위해서 제가 거절하는 건데 들어설 수 없는 부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이제 무겁고 학생도 이제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지 마시고 아예 그렇게 K2반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기록형 스터디를 올해는 강화를 좀 시킵니다. 이제 기록형 고득점 좀 하자 이런 부분이고 참여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종합반 학생 중에서 기록형을 잘하는 학생들 올해 시험 붙은 학생, 작년에 붙은 학생 진행 방식입니다. 익명 내지 발명 한계적으로 편성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 진행일은 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일 한 문제 논점 파악 토론합니다. 기록형을 스터디를 하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필사는 스터디를 합니다. 그거 무용입니다. 무용. 시간만 날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외우는 것이고 그냥 논점 이렇게 디스커션 좀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써주면은 점수가 낮더라. 어떤 부분은 목차를 좀 개선하자. 이런 논의만 하시고 그 다음 토요일 오후 3시에 스터디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우리 랜덤으로 추출해서 중요한 문제를 모의고사로 내겠습니다. 내고 형사 공법 기록은 2시간 작성하시고 민사 기록은 3시간 이상을 쓰는 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 논점을 부분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추출해서 우리가 2시간 분량으로 작성하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변호사들이 채점 수술하고 그 다음 변호사 참여에 조별로 문답 형식으로 토론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강의식으로 강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수요일 날 강평을 듣고 채점 받고 이런 부분을 루틴을 이어가겠습니다. 강평하게 되면 한두 시간 이 정도 충분할 겁니다. 1시간? 그 정도. 스터디에 나는 참가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토요일 날 시험만 보시고 그 다음 수요일 날 강평만 들으시고 이 이제 절충적인 부분도 가능합니다. 또 장학금 지급하고 1등 하면은 그 조에 장학금 지급해드리고 개인별로도 포상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동기를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OT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830점 이상 학생들이 오시고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해당이 되죠. 공부가 매일매일 힘든 공부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지원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원 절차는 저를 좀 거쳐야 됩니다. 전체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런 부분인데 다 진도별로 합니다. 1기, 2기는. 그리고 3기는 기록형 집중 이렇게 시험을 보고 4기 하면은 전범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5기는 각자 이제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특강을 진행하고 교재는 보던 거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서를 지금 볼 시간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반문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6일이다 하면은 중간에 날 들어가면은 예컨대 민법을 한 18회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민법 기본서가 한 1200페이지 되나요? 18회 정도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저희들이 이제 정하기를 기본서 기준으로 한 50에서 60페이지 보는 분량입니다. 하루 분량이.
진도가. 그 기본 사료에 50페이지, 60페이지를 못 본다. 이건 공부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본서가 없으면 지금 기본서 만드는 게 제일 실력을 높이는 데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하루 일정입니다.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모의고사를 보는데 객관식 10문제, 그 다음에 사례형 50점 이렇게 봅니다.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5회, 매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 해설 강평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자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중간에 이제 팀이 결정해서 스터디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 요 시간 안에는 70분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밖에서 문을 닫아 겁니다. 이동하지 못하게 문을 자물쇠로 차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 휴식할 때 열어드리고 핸드폰을 보관을 하고 이렇게 그 자세한 관리 안내 지침들이 여러분 그 팜플렛에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뭐 중간에 헬스를 하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겠다 이런 부분은 사유서를 써내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은 충분히 이제 발휘합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 보시고 열심히 보시고 대신에 아침 9시에 시작은 하지만은 학습관은 아침 7시에 엽니다. 그리고 12시에 문을 닫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 시간을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아침 9시에 하지만은 시험을 보자면은 최소한 8시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전날 본 걸 빠르게 한번 보고 훈련의 루틴이 저희들이 진도표를 내드리죠. 진도표를 내드리면은 그 전날은 한번 이렇게 정독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한번 빠르게 볼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한번 보고 그 다음 아침에 와서 반복해서 기억을 선명히 한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 문제가 드러나면 조금 보완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가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뭐 그 전날 열심히 하고 아침에 바로 와서 시험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시험 보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 정도면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마친 다음에 개별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개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